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장성교당 호산 김은규 교도와 함께합니다. 호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호사님과 함께 원불교를 만나서 또 일본 유학 시절의 특별한 스승님들과의 인연 이야기, 그리고 국내를 물러나고 많은 사람들을 입교하고 또 급기야 출가까지 시켰던 그런 특별한 교화 이야기 말씀 나눴습니다. 특히 가족 교화, 그리고 네팔 우리 청년들을 원불교로 인도해서 또 출가를 시켜서 교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런 큰 불공 이야기도 말씀 나누는데요. 이 시간에는 호사님과 이 호사님의 그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호사님은 우리나라 회화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특별한 인물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호사님의 그림 이야기 함께 나누면서 또 원불교 우리 예술 이야기까지 함께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난해죠. 원기 104년 서울 흑석동에 위치한 소태산 기념관 개관식에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호사님의 이 선화,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선진 스승님들의 모습을 선화로 그리셨는데요. 어떤 특별한 의미 있는 전시였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선화를 그렸는데 먼저 그 전시의 타이틀을 뭘로 할까 조금 고민들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그냥 모든 어른들이 깨달음을 이렇게 목표로 하고 또 그렇게 그 수행 정진을 하셨던 어른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 깨달음의 얼굴전이라는 테마로 그 대종사님 이하 역대 선진님들의 어떤 그 풍모들을 이렇게 그 담담하게 정말로 그 먹과 먹의 농담과 약간의 채색으로 그것을 그려서 그 어른들이 정신세계에 좀 더 가까워진 이런 그 그림을 그려보려고 무척 그 노력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그게 한 10% 정도나 가까이 가졌나. 그 모든 사람들이 좀 보고 그런 그 그림들을 보고 그 어른들이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를 요 그림 속에서 같이 느껴주고 향유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 전시 기획을 하고요. 한 3년 정도 그 그림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인물을 그리는 건데 초상화라고 하기보다 선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선화는 그러니까 회화 장르 가운데의 어떤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것 또한 이제 크게 범주를 나누면은 동양회화의 범주에 들어가는데, 일반적으로 동양회화 속에서는 특히 그 색을 좀 많이 쓰는 것들을 북종화라고 하거든요. 근데 북종화는 그야말로 이렇게 그 우리가 연부를 계속 그 해 나가는 한 가지 그 주문들을 계속 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자기 내공을 쌓아가는 것처럼 색들을 한 색 한 색들을 쭉하니 덧칠해 가면서 그 속에서 나와지는 그림의 그 세계를 우려내는 것이 북종화인데 반해서 남종 선화들은 회화 기법들의 어떤 장르가 이렇게 그 한정돼 있거든요. 먹의 농담과 강약과 완급 이런 걸 가지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면 세계를 정말로 한 큐에 싹 해내는 이런 것들이 그 선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예부터 그 수행을 하는 모든 분들은 그 글씨도 마찬가지지만 그 함께 이러한 그 선화들을 그리면서 자기의 그 깊은 정신적인 어떤 그 사이적인 사이의 세계를 그런 그 선화 같은 선묵화 같은 이런 그 장르로 표출을 하고 또 그런 그림들이 엄청 그 성공을 한
이런 작품들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종사님을 비롯한 역대 스승님들의 이 그림을 깨달음의 인물전을 그리면서 참 그 스승님들의 뜻, 그 마음, 그때 그 향, 이 모든 것들을 고스란히 담아내려고 참 많이 애쓰셨겠다. 얼마나 정진의 어떤 심경으로 그림을 그리셨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마음으로 그림에 임하셨어요? 그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역시 그 선화이지만 또 어떤 특정한 인물들, 또 우리들이 대부분 그 사진이나 또 실제로 이렇게 배워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그 무척 높은 그 선묵선을 먹선이나 발색들을 가지고 먹의 발색을 가지고 표출도 해야 되는데 또 하나 거기다가 덧붙여서 그 모습이 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닮으면서 그 군더더기가 싹 빠진 이런 것들을 하려다가 보니까 무척 힘이 들긴 했는데 한 점 한 점 완성해 나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정말로 눈물이 날 만큼 감사함도 느끼고요. 또 실제로 그분들이 마음속에 그분들이 그때의 어떤 그 법문을 한 것 같은 법문을 듣는 것 같은 이런 그 경험도 같이 하면서 작품을 제작을 하고 만들고 그랬습니다. 특히 이렇게 여백을 둔 부분이 저는 좀 인상 깊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림 하나하나에 여백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성인데요, 구성. 그 부처님께서도 그 깨우치시고 난 뒤에 그 제일 먼저 하셨던 그 말씀이 그 팔정도였어요. 그 팔정도가 그 자기의 마음들이 어느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정말로 그걸 깰 수 없는 완전 균형 잡힌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림도 회화색에도 다른 그 음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음악의 여러 가지 도구들, 소리랄지 그 음이랄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게 균형 잡힌 이런 그 곡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목표이고, 그림도 또한 어느 한 화면에 그것이 평면이 됐든 공간이 됐든 이런 곳에 어느 한 곳에도 치우침이 없는 완벽한 균형이 잡힌 그 균이 있는,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는 바란스가 아주 맞는, 근데 그런 그 의미에서 본다면 인물을 하나를 그리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무한대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따라서 어떤 그 그림들은 여백을 위로 조금 그 아주 넉넉하게, 남들이 볼 때는 굉장히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긴 큰 여백들을 좀 주어야지만이 그 밑에 그려진 인물화들이 함께 같이 있고 공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 한 화면 내에서 가장 완벽한 균형미를 찾아가는 속에서 그 여백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 여백을 어떤 것은 앞으로 주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백을 밑으로 주기도 하고 하면서 그 여백들 또한 그 균형이나 그 어떤 형태들을 잘 맞춰가는 차원 속에서 여백들을 만들어주고 그랬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히 이 깨달음의 얼굴전을 3년 정도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그 준비하면서 여러 과정들이 있었을 거고요. 특히 직접 그림을 그리는 시간은 또 언제 주로 그리셨는지. 그 대중이 없이 그냥 밥 먹고 학교를 가고 그리고 그 외에 나머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꾸준히 이 작업을 예. 하셨던 거예요, 작업실에서. 예. 그래서 그 밥 먹고 학교를 가고 이렇게 했던 시간들 외에는 그 집에서 꾸준히 그 시간 대중을 두지 않고 이렇게 그 작품들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특히 그 선화이기 때문에 그 일반 서예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지만 글씨를 쓰다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무척 많거든요. 근데 페인팅을 하면 채색화를 하거나 다른 유화들을 한다면 그 위다가 다시 덧칠해서 이것을 수정을 해 나갈 수가 있는데 수묵화들은 한번 딱 흔히
그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할 수가 없다. 예.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무수히 많은 꽃들을 피워가면서 네.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이런 그 꽃들 작품들을 네. 한 점씩 선정을 하고 그랬어요. 네. 그래서 그 대략 작품들은 한 100점 정도 이렇게 그 그림을 그려냈지만 네. 실제로 아마 작품 수들은 그 몇백 점이 될 거예요. 버린 것까지 합해한다면. 네. 그래서 그러한 점철을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와진 작품들이 그러한 선화들이고 그렇습니다. 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특히나 이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을 비롯한 스승님들의 모습을 그릴 때 사실 그 그림 그리는 그 순간순간에 일심이 되지 않으면 참으로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수행의 과정이었겠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든 마음이 사심 잡념이 오고 가면 또 금방 또 망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이렇게 지켜내셨습니까? 근데 그게 그 조금 그 자랑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집에서 거의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네. 그 불단을 제가 모아놓고 네. 향을 피우고 그 잠시 선을 하고 네. 그다음에 108배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연보를 아주 큰 소리로 그 창문을 다 열어놓고 합니다. 그러면은 저희 동네 네. 저 위서부터 아래까지 다 들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은 한 번, 두 번에 끝내지 않고 계속해 나간다면 그게 그 내공으로 쌓여 가져서 이런 힘으로 또 결국은 그림도 그리지 않나 생각이 되죠. 네. 그래서 비단 그 그림뿐만 아니라 모든 그 다른 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도 그런 모든 분들도 같이 그러한 네. 그게 염력이고 그 예타원 종사님의 어떤 그 기도라는 책에서 본다면 한 마음으로 모아서 네. 쭉 하니 정진을 할 때 네. 내공이 쌓인다고 그러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기도의 힘이 나타난다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에 극히 동감을 하면서 네. 저도 그런 그 선진들께서 가르쳐 주신 이런 그 가르침대로 실천을 하면서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한 분 한 분 우리 스승님들을 그리면서 그분들과 마음으로 만나는 기회가 되고 기도하는 순간순간이 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작품들이 다 정말 그 호사님의 그 마음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다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그 가운데에 어떤 작품이 특히 마음에 쓰이고 또 더 가고 정이 가고 그럴까요? 글쎄요, 그 순번을 먹일 수가 없는데 역시 그때 출품했던 작품 중에서 대종사님 선목화 네. 가장 간결했고요. 네. 또 그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작품도 만들어 놓고 보니까 성공을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100% 만족은 아니지만 비교적 그 먹의 선이랄지 또 그 먹의 강약이랄지 완급들이 비교적 성공하게 그 나와져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같이 보신다면 그런 것들은 같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네, 그렇군요. 호사님은 이렇게 이 소태산 기념관 개관식에서는 특별한 선화로 또 작품 전시를 하셨는데 채색 화가로도 오랫동안 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이 채색화의 특징이라면 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제가 그 한국에서 그때는 동양화 한국화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런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유학을 갔는데 그 교도예술대학에 처음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그 일부 학생들이 전부 교육과정 안에 예. 그 오래된 그림들을 모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 당시에 그런 공부들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모사를 하면서 뭘 배우는가 했더니 보니까 그 동양 회화가 가지고 있는 도구들이나 재료들을 다루면서 또 옛 선인들이 그렸던 그림들이 미감을 같이 배우는 거더라고요. 네. 특히 동양 회화들의 안료들은 굉장히 그 한색 한색 하나가 전부 성품이 있어요. 네. 대단히 다루기가 힘들죠. 네. 특히 흰색이랄지 빨간색들의 경우에는 그 흰색 같은 경우에는 그게 물이 젖어 있을 때는 거의 색이 안 보이다가 네. 나중에 마르고 나면은 언제 내가 이렇게 그 흰색을 칠했을까 할 만큼 대단히 그 밝은 색으로 나타나져 버려요. 예. 그래서 눈을 뜨고도 그 흰색들의 감을 조정을 할 수가 없죠. 예. 근데 그게 이제 단 그 10년, 20년 오랫동안 그 흰색을 다루면서 그 눈을 뜨고도 이렇게 안 보이는 그 흰색의 농담들이 손끝에 익어지기까지 이게 이제 그 전통이더라고요. 예. 그걸 익혀나가는 게.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그 회화들의 채석화들이 그 모사를 하면서 옛 그림들의 기법들과 또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들 또 안료들이나 재료들을 섭렵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자연스럽게 옛 그림들을 재현을 하고 복원을 하고 네. 또 수리를 하고 예. 보존 처리를 하는 이런 장르까지 함께 이렇게 제가 터득을 하게 됐고 또 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창작 작품들도 같이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거든요. 호사님은 이 채색화, 채색회화 이 장르 가운데에 특히 회화문화재 복원 분야를 꾸준히 개척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회화문화재 보존 수복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회화문화재 복원에 관심을 갖게 된 그런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일본에 유학을 할 때 가서 보니까 우리는 전혀 안 했던 그런 그 고려나 조선이나 또 조선시대 때 민화들이나 또 네. 중국의 좋은 그림들이나 들을 재료들이나 기법은 동양 삼국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사를 하면서 그 그림의 기법들과 그 재료를 다루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된 게 이제 그 옛 그림들의 재현이나 네. 또 그런 그 재료를 알기 때문에 옛 그림들의 어떤 그 수리나 수복이나 보존 처리나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그 공부가 되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85년도에 1900 한국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나라에 아마 들어와서 보니까 최초로 그런 특히 회화 문화재의 네. 그 보존 처리나 수리나 수복이나 네. 복원이나 이런 장르에 아마도 제가 1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만큼 예. 그때는 전혀 불모지였는데 네. 물론 지금들은 이제 그 문화재청에서 그런 모사를 하는 전문 그 기능인도 이렇게 뽑아내고 시장이 넓어졌는데 예. 처음에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문화재들 중에서 국내에 없는 것들 그 일본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데 있으면서 네. 앞으로는 그 돈을 주고도 사올 수 없는 그러한 문화재들을 그 인연이 되는 대로 이제 복원을 하고 재현을 해서 네. 또 우리들이 같이 향유하고 볼 수 있는 네. 이런 그 기회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렇게 회화 문화재를 보존하고 또 복원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역시 그 당시에 썼던 그 기법들과 재료 또 안료. 근데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하나 성품이 있어요. 네. 그 물성들이 있어요. 그 물성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5년, 10년 정도 쭉 다뤄야지만이 그 물성이 파악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때까지는
역시 그 다른 길로 가지 말고 이러한 저 안료들이나 그 기법들이나 또 이런 재료들이 가지고 있는 물성 파악을 하는데 네. 그 기본 길을 익히는데 네. 그 아주 진력을 다해야지만이 그 다음에 네. 좋은 그림을 복원을 하고 또 그런 그 기법들이나 안료들의 바탕 하에서 제3의 말하자면 그 전통에 입각한 네. 그 창작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집니다. 네. 복원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잠시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글쎄요, 복원의 종류들은 그 현상을 그대로 하는 모사가 있고 또 고색을 이렇게 그 써서 하는 모사가 있고 또 그 당시에 최초에 만들었던 당시대로 재현을 해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예. 방법들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복원하는 방법은 역시 그 안료나 또 재료들의 조사를 철저히 하고 난 뒤에 네. 동일 그 재료들을 찾아서 그 기법을 표출해내는 것이 네. 온당한 그런 그 모사 또 온당한 재현 복원이라고 네. 생각이 되집니다. 예. 예를 들어 지금 우리 호사님이 좀 이렇게 복원해낸 어떤 그런 특별한 그림들 어떤 거 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조선 초에 그 아마도 그 우리 특히 이 조선 회화사의 경우를 본다면 임진단 이전의 그 그림들은 거의 많이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 일본 지은원의 교토에 그게 관세음보살 32응신도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일본의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 함부로 아무나 가서 볼 수가 없는데 아마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그것은 저 말할 것도 없이 이게 국보이죠. 네. 한 장에 그 산수화와 불화와 또 풍속화와 인물화가 같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대단히 그 방대한 그 그림이었는데 그 그림은 원래 그 도갑사 대웅전에 네. 그게 봉안되어 있던 건데 그 공의왕 대비 박씨 인종대왕의 비가 그 인종대왕의 영가천도를 위해서 그걸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래서 영원히 그 도갑사의 대웅전에 놔두고 이제 향례를 모시기로 했는데 불행히도 그 뒤에 임진 정유회란이 일어나서 그 그림이 없어졌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교토의 지은원에 그 소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 재현을 해서 지금은 도갑사 대웅전에 이렇게 그 재현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구체적으로 화면을 좀 보면서 소개를 해주실까요? 저 작품은 어떤 작품인가요? 저것은 그 김홍도가 그렸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나라에 없고 지금 프랑스 김해 국립 동양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어요. 네. 이미 이것도 이제 그 프랑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 다시 한번 가져올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네. 이것은 또 국립민속박물관에서 발원을 해가지고요. 그 제가 프랑스 김해 파리를 가서 김해박물관 수장고에서 이 작품 한 점 한 점 그 안료와 재료 조사를 했어요. 네. 사진도 좀 찍고. 네. 그래서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재현을 했죠. 했는데 8점이 그 한 세트로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저 많은 분들이 아신 바와 같이 김홍도 그림들이 화첩으로 조그마한 그림이 이렇게 그 몇 개 씨름들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다 국보 보물로 지정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저 김홍도의 이 후기 말년에 이렇게 그 그린 조금 그 사파 같은 이런 것들인데 여기 이 행려 풍속도들은 비교적 젊은 시대 때에 김홍도가 그린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힘이 있죠. 그리고 색들도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인 김홍도 풍속도에서 바라봐지는 것과 달리 채색이 좀 많이 들어가서 북종 회화에 가까운 아주 그 어떤 페인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만큼
이렇게 힘 있는 그림들인데 8점 중에서 지금 여기에 보이는 후원유연이라는 그림들은 이게 조선 후기의 우리 조선 시대 때의 어떤 유토피아를 여기다 그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네. 저 안에서 후원에 이제 선비들이 앉아서 검은고와 대금과 또 빨간 주병, 철사 주병인데 이런 주병을 놓고 앉아서 예. 이제 아마도 풍요를 즐기는 여자들은 어떤 분들은 저게 은여라고도 그러더라고요. 은여.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앉아서 가곡 가사를 검은고와 대금에 맞춰서 가곡 가사를 부르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후원 안에 왼쪽으로 조그마하게 보이는 방지, 네모진 연못이 보이고요. 네. 연못 옆에는 벽오동이 이제 심어져 있어서 그게 이제 항상 봉이 올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후원의 저 위쪽에 본다면 놓아서 먹여 키우는 학이 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방지와 벽오동과 학과 또 가곡 가사의 풍류와 이런 것들이 이 후원에 그려져 있는데 이쪽에 이제 청책들이 조선시대 때 이렇게 청책이 있었더라고요. 네. 청책들 이쪽 밖에는 이제 서민들이 하인들이 이렇게 시중을 듣는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 날리고 또 저 안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나누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저쪽에 이제 노상송사도인데 이것 또한 정말 해학적이고 재미있는 곳인데 맨 오른쪽이죠. 예. 거기에 사또가 이제 고를 이렇게 행가를 하는데 사또 뒤에는 여러 이방들이 나졸들이 따르고 그다음에 밑에 이제 걸어가는 나이가 조금 먹은 기생이 아마 저 기생은 사또하고 농담을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 옆에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지나가다가 백성들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재판을 하는데 노상에서 지금 송사가 벌어졌어요. 예. 송사가 벌어지니까 이방은 저쪽에서 이제 재판 내용을 기록을 하고 두 밑에 있는 농부들은 백성들은 누가 잘했는가 모르지만 둘이 서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옆에 나졸들은 육모방망이나 이런 막대기를 들고 어떤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민간인 집들 속에 지금들은 모두 다 이렇게 안에다가 우리에다가 키웠겠지만 옛날에는 돼지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놓아 먹였는가 보더라고요. 실제로 인도나 네팔 같은 데에 가면은 지금도 인도도 돼지를 그냥 마을에서 놓아 먹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모습이 보이는 아주 회화적으로도 여백이나 어떤 격조가 대단히 높은 이런 그림입니다. 이게 불행히도 프랑스에 있으니까 그러지 아마 우리나라에 있더라면은 이 그림 8점 전체가 다 한 점 한 점이 다 보물이나 국보로 지정될 만큼 아주 완벽한 회화적으로 특히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회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할 만큼 좋은 그림이고 그러죠. 그림을 참 복원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특히 양의 동서를 막론하고 문화재들은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에 늘 열화돼서 산화가 돼 가거든요. 근데 그런 산화돼 가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좋은 환경, 그러니까 방습이나 온도가 잘 맞는 이런 공간에 이런 문화재를 갖다 놓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때 문화재가 아무리 잘 보관을 한다 해도 시간들이 100년, 200년, 300년 또 얼만큼 지나면 열화가 돼서 없어지거든요. 근데 그때 그와 같은 똑같은 안료와 기법들을 가지고 다시 또 복원을 해서 이런 것들을 후손에게 또 우리 역사에게 이렇게 남겨주는 이런 것들 또한 박물관 학으로
네. 그 문화재를 보존하는 의미에서 네. 대단히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되죠. 네. 종교의 미술, 종교 예술은 참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또 호사님 같은 미술을 또 전공하고 계셔서 이 원불교 미술 뭐 글쎄 아직은 뭐 역사 좀 짧긴 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좀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먼저 그 원불교 교리를 정확히 또 깊이 그 내공 있게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어떤 그 기량들을 충분히 펴서 이렇게 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리와 그 회화 영역들을 같이 섭렵을 해서 그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야지만이 그 품격 있는 차원 높은 이런 그 예술들이 나와지지 않겠어요? 근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어느 한 기성 종교가 있으면 그 기성 종교의 이 교리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와 못지않게 그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저 감동을 주게 했던 것들은 역시 회화들이나 또 그 저 종교가 가지고 있는 예술들 또한 교리에 못지않게 이렇게 그 같이 병행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앞으로도 우리 원불교도 이런 쪽에 지금도 이제 하고는 있지만 좀 더 많은 그 차원 높은 이런 예술가들이 조금 나타나서 음악뿐만 아니라 그 문학이랄지 회화 또 건축 등등 그 종합적인 여러 방향에서 그런 것들이 같이 함께 이렇게 병행해서 발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특히 호사님이 원불교 회화 분야에서 좀 도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 회화들은 역시 그 부처님의 이 어떤 그 원만한 그런 그 성품과 부처님의 그 세계를 한눈에 한 큐에 딱 이렇게 그 표출하는 것이 그 우리나라에서 본다면 후기 신라 때 만들었던 석굴암 부처님이거든요. 아주 원만 구족한 상이거든요. 그게 그리고 또 부처님이 무척 고행을 해서 정말로 그 구도를 위한 그 고행을 했던 상들은 본다면 라오르에 있는 부처님 그 구도상을 본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른 구구절절한 설명이 필요 없이 그 하나를 본다면 부처님의 그 고행상과 원만상들을 그 두 점 딱 갖다 놓고 본다면 그 저 뭐 말로 형언 없을 만큼 다 이해가 되지거든요. 우리 원불교도 그 특히 그 요즘 그 발견된 대종경 그 요즘 저는 그걸 요즘 믿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처음 그 교전을 만들기 전에 그 구술하셨던 이런 내용들 이런 걸 보니까 그분이 구도하셨던 내용들이 정말로 그 어른들한테 이렇게 그 경험담을 듣는 것처럼 생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대종사님 이하 이제 그 여러 어른들이 깨우쳤던 그런 원만한 그런 세상, 원만한 세계 이런 것들을 아직 미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 형태화시켜서 그 구체화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을 하고 또 그걸 볼 때 그 부처님의 그 고행상처럼 한눈에 그 대종사님의 고행상을 누구도 알 수가 있고 또 그 대종사님의 원만상이나 정산용사님의 원만상들을 보고 아주 그 법열에 찬 환희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같이 그 찾아 나가는 구도의 그 화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진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분야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도 좀 전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교단 내에도 미술 전공을 하고 또 이쪽 분야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예술 쪽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특히 그 원불교 미술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준 작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같이 이 해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해답은 뭐냐면 자기가 보고 자기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네. 그 좋은 작품을 많이 봐야 돼요. 많이 본다는 것은 많이 감동을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그 예술적인 감성들을 키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작품들을 많이 보고 경험하고 그리고 난 뒤에 그 정말로 그 제가 볼 때는 그 인류 역사상 이처럼 좋은 법이 없거든, 원불교만큼. 그래서 이런 법들을 어떻게 그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네. 이런 화두로 삼았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그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고 또 거기서 영향을 받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예술적인 역량, 감각, 소양들을 같이 키워나가는 후배들뿐만 아니라 저도 네. 또한 예. 이게 그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다짐하는 네. 이런 그 경책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 교단의 또 예술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하실 거란 기대를 해봅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후사님은 이제 대학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대학 시절에 입교를 하고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서 줄곧 장성교당에서 교당 신앙 수행을 하셨어요. 장성교당이 아주 오래된 교도라고 볼 수 있는데 장성교당 여러 가지 좀 추억도 많고 그동안 지내오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추억들이 있습니까? 그 아까도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래되진 못했고요. 연타원님께서 광주 교당에 광주 전남 교구장으로 계실 때부터 조금 그 장성교당에 그 마음은 그 주인이 돼서 이렇게 그 있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비록 그 적은 그 시골 읍에 있는 교당이지만 우리 장성교당은 그 교도들이 분포가 아주 참 좋습니다. 네. 전에 장관을 지내고 이번에 삼선 국회의원을 하셨던 화산 이계호 의원. 네. 그다음에 또 그 전에 행자부의 과장으로 있다가 지금은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는 이런 그 박현빈 교도. 네. 또 그다음에 광주 국립박물관장. 또 그래도 제가 입교를 다 시켰는데 그 장성 보건소장 네. 등등 해서 아주 그 문의들은 네. 대단히 좋은 분들이 장성교당에 쫙 흔히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다 호사님의 연원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전부 그 입교를 시켰었어요. 예. 그 작년에 그 광주 전남 교구에서 교장님께서 원공회를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원불교 공무원회를 만들었는데 예. 그게 나온 사람들을 보니까 그 좋은 공무원들이 대부분 우리 장성교당 교도여가지고 네, 뿌듯하셨겠네요. 교장님께서 아예 그냥 다른 교당 모두가 다 장성교당만 같으면 참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장성교당뿐만 아니라 다른 교당도 같이 그 좀 더 노력을 해서 네. 정말로 그 좋은 분들이 이 원불교의 법을 그 알고 또 그런 정신을 가지고 공무원도 하고 한국 사회를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입니다. 예, 그렇군요. 후사님은 이렇게 일생을 뭐 직접 간접으로 입교한 이후에 다양하게 공부해 오시고 또 특히 이제 교화에 아름아름 열정을 바쳐 오시고 또 그림 예술을 통해서 또 원불교 교화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계신데 가장 기뻤던 순간은 어떤 순간인가요? 원불교 만나서 함께하면서 역시 큰 어른들에게 그 법문을 듣는 일이죠. 특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기독교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불교는 자비를 이야기하는데 그 사랑이나 자비나 이렇게 그 다 좋은 말인데 굉장히 조금 추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또 자비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딱 흔히 짚어서 주더라고요.
그걸 실천하려면 은혜를 발견하자. 네. 사은을 은혜를 발견하자. 은혜를 발견해서 은혜를 실천하자. 그래서 요즘도 그 좌산상사님께서 해주셨던 본문을 또 한 번 이렇게 가슴에 가지고 있는데 네. 그 모든 인연들을 선악 인연들 다 같이 은혜로 사용하고 또 그 은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그 마음을 은혜로 변화를 시킬 수 있는가 하는 이런 그 화두를 저번에 한번 내려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그 청량제 같은 이런 그 좋은 법문들을 그 늘 선진님들이나 또 네. 은사들이 스승님들이 계셔서 네. 듣고 또 그걸 자기 마음속에 경책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즐거운 일이고 네. 그 환희에 찬 일이죠.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참 많은 분들이 살다 보면 은혜를 발견하기도 쉽지 않고 바로 또 그 은혜로운 일들을 경계 하나 부딪히면서 바로 원망으로 돌리기 십상이거든요. 이 일상에서 어떻게 늘 은혜를 발견하면서 감사로 돌릴 수 있는지 호사님 어떻게 실천하고 계신지. 은혜가 뭐입니까? 그랬더니 사은이 뭐입니까? 했더니 바로 또 어른께서 그것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돌리면 그 어떤 좀 원망심들이 있어지는 그런 상대나 이런 분들이 없어서도 내가 살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돌린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삼남완상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나한테 은혜였다고요. 근데 이제 그런 공부를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은혜로 돌릴 수 있는가? 네. 아로 이렇게 화두를 딱 주시면서 그걸 그 마음 공부 표준으로 삼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늘 그 원망심들이나 또 그 나락이나 나태들이나 그 이런 것들 또한 그 한쪽으로는 그 은혜로 돌릴 수 있는 네. 내가 은혜를 무척 많이 받고 있었다 하는 네. 이런 쪽으로 마음을 돌린다면 네. 그 조금 빨리 그 은혜를 갚고 네. 은혜로운 생활을 하고 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호사님 살아오면서 내가 참 그 선택은 이렇게 하길 잘했지 그런 어떤 취사 선택 가운데에 지금도 생각할수록 참 자랑스럽고 잘했다 여기는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제가 그림을 그렸다는 것, 그다음에 원불교에 들어왔다는 것, 네. 그 외에 뭐 욕심이 없어요. 여러 성직자들이나 또 삶의 방법들이 있었겠지만 원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 대종사님이나 부처님의 제자로 그것도 정법을 그 알면서 실천해 네. 나가는 네. 이런 제자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 다행한 일이라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살고 있고 늘 또 은혜로운 게 주변에 모든 분들이 전부 다 스승님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항상 경책 삼아서 네. 또 그걸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네.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네. 호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호사님은 늘 스승님을 여의지 않고 산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이제 지금 원광대학교에서 꾸준히 또 인지양성에 열의를 다하고 계시고 그림 활동도 계속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좋은 계획 갖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회상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적인 이런 그 상태들을 그 좋은 회화 작품으로 몇 개 좀 더 표출을 하고 표현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그 일들이 숙제가 조금 남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오늘 이렇게 특별히 원음방송 시청자분들과 특별한 만남의 시간 가졌습니다. 또 호사님의 멋진 그림도 함께 엿보는 시간 가졌는데요. 우리 원음방송 함께 출연한 소감 마지막으로 전해주실까요? 어제 지난주에 이런 그 출연 제안을 받고 조금 망설였는데
아직도 그 예술이나 학문이나 또 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지 못했는데 제가 나와서 그 중원부원 이야기를 너무 많이 했던 것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또 같이 이렇게 그 실천해 나가는 이런 큰 화두로 삼고 같이 동반해서 네. 모든 분들이 다 같이 공업으로 그 좋은 선연으로 쌓아 나가서 먼저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국 사회가 전부가 다 그런 보편타당한 이런 진리로 네. 좀 무장이 돼지고 또 그게 일반화됐으면 하는 그런 큰 서원 네. 일령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멋진 서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앞으로 교단 안팎으로 정말 큰 역할을 계속 해 가실 것 같아요. 준비하신 모든 일들 잘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행하듯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아온 시간. 그동안 호사님이 공들여온 예술의 시간은 어쩌면 신앙과 수행의 깊은 정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쉬지 않고 교화하고 규법 정신을 펼쳐온 호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론의 향기가 더 널리 퍼져가기를 염원하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장성교당 호산 김은규 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